어느 날 남녀의 한 무리가 붓다를 찾아왔다. 세존이시여, 지금의 시국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백성은 좌와 우로 양분되어 날이면 날마다 서로가 삿대질과 대립으로 국정은 실종되고 민생은 파탄이 나는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어찌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이 안정돼 편안하게 될 수 있는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러자 붓다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알기 어려운 과거 전생에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붓다는 지금의 시국과 관련한 이들의 전생을 이야기하였다. 어느 때인지 시작을 알 수 없는 과거에 재민, 석구, 대명, 지국이라는 4명의 벗이 함께 학업과 무예를 익히며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선후배 관계의 친구들로서 뜻이 잘 맞아 함께 어울려 다녔고, 장차 나라의 훌륭한 제목이 되어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다짐하며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우애 깊게 지내었다. 그러다 또래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 리더 역할을 하던 재민이가 이들에게 더 깊은 무예와 학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수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모두 흔쾌히 동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뜻을 모은 이들은 깊은 산중에 들어가 토구를 짓고 함께 수행을 시작하였다. 집을 나와 험한 산중에서 들짐승처럼 지내게 된 이들에게는 생활하는 모든 것이 불편하였고 힘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참고 견디었고,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은 며칠에 한 번씩 교대로 마을로 내려가서 구해왔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몇 년의 세월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이들이 수행하던 곳은 깊은 산중이었기에 인적은 거의 없었지만 가끔 사냥이나 나무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이들을 보고 깊은 산중에서 무예와 학업을 익히는 훌륭한 청년들이 있다는 소문을 내어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뜯거나 사냥을 오면서 이들이 지내고 있는 토굴에 음식과 물품을 후원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또다시 몇 년의 세월이 지나자 처음엔 초라하고 볼품없던 토굴은 후원하는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는 제법 형식을 갖춘 수행처의 모습으로 변모하였으며, 이들의 무예와 학업 또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만큼 출중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들의 신의와 우애 또한 변함이 없어서 언제나 4명이 함께 지내는 이들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으로 사냥을 나온 국왕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가까이서 들리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와 칠흑 같은 밤은 깊어만 가고 상황은 점점 위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마을을 다녀오던 재민과 지국은 국왕이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을 목격하고, 자신들은 이 산을 잘 알고 있으니 안전하게 안내하겠다며 수행처로 국왕을 모시고 왔다. 그런데 그날따라 석고와 대명은 여느 날처럼 무예를 익히려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하늘 신에게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기도하던 이들은 석고와 대명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기도를 마치면 맛난 음식을 대접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다. 마침 석고와 대명도 힘든 훈련을 마쳤기에 허기도 졌다. 석고와 대명은 이들의 기도가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즐겁게 음식을 먹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담소를 나누었다. 앞불싸. 그런데 어느새 날이 저물어버렸다. 석고와 대명은 난감했다. 이를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빨리 훈련소로 가야지 않을까요? 하며 석고와 대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저하였다. 이를 눈치챈 사람들은 이왕 이렇게 늦었으니 오늘은 그냥 임시로 만들어 놓은 움막에서 우리와 함께 더 놀다가 내일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들을 붙잡았다. 석고와 대명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래, 이들이 이렇게 극진히 환대하는데 이렇게 그냥 헤어지는 것도 실례이겠다 싶어서 오늘 밤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내일 일찍 수행처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왕을 수행처로 모신 재민과 지국은 국왕에게 자신들의 처소를 내어주며 편히 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대접하였다. 다음 날 국왕은 재민과 지국을 불러서 크게 칭찬하며 자신이 왕궁으로 돌아가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니
신하를 보내면 바로 왕궁으로 오라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국왕은 약속대로 왕궁에 신하를 시켜서 정가를 보내왔다. 그런데 왕은 재민과 지국만 초청하였다. 재민과 지국은 늘 4명의 친구와 함께였지만 공교롭게도 왕이 머물렀던 그날엔 석고와 대명은 없었기에 왕은 둘이서만 생활을 하는 줄 알고 2명만 초청한 것이었다. 왕의 초청을 받은 재민과 지국은 난감했다. 재민은 왕궁의 신하에게 우리는 언제나 4명이 함께 지내왔으니 4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하였다. 하지만 신하의 대답은 단호했다. 자신은 왕의 신하로서 명령을 전달만 할 뿐이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왕의 초청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올 수 있다 하였다. 난처해하는 재민과 지국을 보던 석구는 우리는 괜찮으니 그냥 둘이서 잘 다녀오라고 하였다. 곰곰이 생각하던 재민은 우리는 언제나 4명이 함께 하였으니 모두 함께 가든지 그렇잖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가만히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하가 불쑥 끼어들어 한마디 하였다. 만약 왕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왕명을 어긴 죄로 그 또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자 석고와 대명은 이왕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되었으니 자신들은 그냥 수행처에서 훈련이나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내고 있을 터이니 둘이서 잘 다녀오라 하였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였지만 석고의 마음 한쪽엔 재민과 지국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 아니, 우리 4명이 함께 생활한 게 벌써 몇 년째야. 우리가 훈련하다가 잠시 없으면 산에 있는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어? 만약 우리가 4명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왕이 알고 있었다면 전애들 2명만 초청했겠어? 내가 전애들 속을 모를 줄 알아. 겉으로는 우리와 친한 척하면서 왕을 만나게 되니 아이고 잘 되었다 하면서 둘이서만 왕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속셈이지 뭐. 뻔한 짓 아니겠어? 그렇게 하여 재민과 지국은 국왕이 있는 궁궐로 길을 떠났다. 언제나 넷이서 함께 수행하던 토굴에는 대명과 석고 둘만 남았다. 싫든 좋든 4명이 언제나 함께 지내며 아웅다웅하던 훈련장은 여느 때와 달리 휑하게 썰렁하였다. 그래도 석고와 대명은 평소와 같이 무예와 학업을 익히며 여느 때와 같이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2달, 몇 달이 지나도 왕궁에 다니러 갔던 재민과 지국은 돌아온다는 기별이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둘이서만 훈련하던 분위기도 예전만 같지 못하였다. 어느 날은 대명이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이빨에 무엇이 끼어 손으로 후비다가 입맛을 다시는 모습을 본 석구는 아니 이 훈련장엔 저하고 나밖에 없는데도 맛있는 것은 저 혼자만 먹는 게 아닌가 하며 오해하였고 또 어느 날은 후원하는 마을의 여자가 찾아와 석구하고만 이야기하고 대명에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돌아가자 대명은 석구가 자신을 뒷담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도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를 어색해하면서 불편해하였다. 하지만 무예와 학업의 욕망은 상대보다 더 나은 실력을 쌓기 위하여 더욱 치열한 훈련을 하다 보니 실력은 더욱 향상되었다. 그렇게 또 몇 달의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왕궁으로 갔던 재민과 지국이 훤한 얼굴에 고급스런 의복을 입고 나타났다. 처음엔 모두 반갑게 서로를 얼싸안고 크게 기뻐하였다. 하지만 석구는 이미 마음에 한 움큼에 가시를 쌓아놓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때 우리가 아무리 함께 가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왕을 만났으면 이 깊은 산중에 있는 우리 이야기를 해서 빨리 왕궁으로 초청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전애들 둘이서만 지금까지 놀다가 올 수 있어? 만약 내가 왕궁에 갔으면 나는 당연하게 왕에게 이야기해서 남아있는 수행자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저놈들은 왕궁에 간 적이 벌써 언제야?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헤헤거리며 또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자고 하고 있잖아. 아 진짜 밥맛이야. 아 진짜 저놈들 싫어. 두고 봐. 언젠가는 나도 똑같이 배신감 느끼게 해줄게. 하며 속으로 다짐하였다. 석구는 이미 예전의 석구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가 이제는 국가와 백성을 위한 봉사를 하면서 살겠다고 선언하면서 훈련장을 떠나게 되자 석구와 대명, 지국도 차례로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왕궁에 2명만 초청받았던 일이 이들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린 시절 그리고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을 함께 지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수년의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한 이들이었지만 이들은 이후로 한 생을 마칠 때까지 서로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냈으며 다시 만나거나 찾지도 않았다. 그리고 수십 생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까마귀는 여느 날과 같이 배나무 위에 앉아서 배를 쪼아 먹으며 허기와 갈증을 달래고 있었다. 마침 배나무 아래에서는 병아리들이 따뜻한 볕을 쬐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구렁이와 마주치게 되었고 병아리는 이리저리 숨으며 죽기 살기로 도망쳤지만 결국은 구렁이에게 잡아먹혀버렸다. 그렇게 병아리를 잡아먹은 구렁이는 배도 부르고 느긋한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나뭇가지가 크게 흔들리면서 까마귀가 먹고 있던 큰 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지나가고 있던 구렁이의 머리에 떨어졌다. 쿵! 아이코! 갑자기 웬 날벼락과 같은 큰 배의 머리를 맞은 구렁이는 머리가 박살이나 뇌진탕으로 바로 즉사하였다. 구렁이가 눈을 떠보니 바로 앞에 염라대왕이 있다. 염라대왕이 묻는다. 너 왜 왔니? 구렁이는 곰곰이 생각하였다. 나는 분명히 조용하게 나 혼자서 길을 걷고 있었다. 아, 그런데 분명히 보았다. 길을 걷고 있을 때 배나무 위에 있던 까마귀 놈이 큰 배를 들어서 내 머리를 향해서 던졌던 거야. 맞아. 분명히 내가 봤어. 이놈들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이 원수를 꼭 갚고야 말겠어. 그리고 염라대왕에게 호소하였다. 염라대왕님,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무 죄도 없이 까마귀 놈이 작당한 횡포에 그냥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오. 또 생이 바뀌어 까마귀는 꿩으로 환생하게 되었고 구렁이는 멧돼지로 환생하게 되었고 병아리와 배는 꿩의 새끼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꿩이 새끼들과 함께 산기슭에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 멧돼지가 산비탈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작은 돌멩이를 차게 되었고 이 돌멩이는 큰 바위를 건드려서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태평하게 큰 바위 아래서 평화롭게 쉬고 있던 꿩과 새끼들은 결국 영문도 모른 채 모두 비명행사하였다. 하지만 꿩은 분명히 보았다. 멧돼지가 길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발로 작은 돌멩이로 큰 바위를 맞추게 하여 자신이 새끼들과 쉬고 있던 보금자리로 큰 바위를 굴러 떨어뜨리게 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멧돼지 이놈,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이 원수를 꼭 갚고야 말겠어. 꿩은 염라대왕에게 호소하였다. 염라대왕님, 우리 가족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는 그냥 햇볕을 쬐면서 그냥 쉬고 있었을 뿐인데 멧돼지 저놈이 우리 가족을 비명행사하게 한 것입니다. 멧돼지 놈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까마귀와 배와 병아리 그리고 구렁이로 비롯된 인과는 꿩의 가족과 멧돼지가 얽히게 되었고 이러한 인과가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나 이들의 인과는 돌고 돌아 계속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마침내 인간의 몸을 받고 다시 환생하게 되었다. 붓다가 인과에 대하여 말하였다. 어느 때부터인지 시작을 알 수 없는 과거 전생으로부터 비롯한 이 엄녀는 까마귀는 재민이었고 배는 지국이었으며 병아리는 대명이고 구렁이는 석구였으며 또다시 구렁이는 멧돼지로 까마귀는 꿩으로 병아리와 큰 배는 꿩의 새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변이라는 것은 쳇바퀴처럼 돌고 돌아 스스로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사바세계에서의 삶은 서로가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포용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비이락, 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의 원 배경인 오비이락 파사두, 즉 배나무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날아가면서 배가 떨어지게 되었고 마침 배나무 아래에 있던 뱀의 머리 위로 떨어져 뱀의 머리가 깨져 죽었다라는 설화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